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전에 제가 각 그 풍수의 운기가 20년마다 바뀌는데 제가 오운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유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7운, 8운을 같이 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구운 시대니까 구운에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하면 뭐 미신 아닌가? 그리고 뭐 풍수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하지? 뭐 사주는 앞으로 대운이 어떻게 변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풍수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운기라는 게 어떻게 변하고 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풍수가 운기가 변해 그냥 풍수는 명당 아니면 묘자리, 터, 부동산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거기 플러스해서 운기의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한번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풍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수하면 일단 첫 번째는 형기라 그래서 형기는 어떻게 생긴 형태 그러니까 뭐 묘자리가 어떻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터의 기운이 어떻고 또 명당이 어떻고 이런 걸 나타내는데 주로 이거는 이제 용, 혈, 사, 수해서 어떤 모양새 그걸 보고 나타내는 건데 용맥은 어떻게 되고 또 용맥이 내리면 혈천은 어디에 맺히고 또 사신사, 자청령, 우백구는 어떻게 되고 또 수구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용혈사수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터 명당 자리를 알아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풍수의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풍수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좌향이 있습니다. 좌향. 이건 이제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론. 이기론인데 이거 같은 건 주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어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개념이 뭐냐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베란다가 앞쪽이고 이제 뭐 부엌이라든지 뭐 그런 쪽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 뭐 현관이 베란다는 앞쪽을 바라보는데 요즘은 현관 대부분 뒤쪽이나 뭐 동쪽 뭐 반대쪽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이거는 향은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얼굴 앞쪽이 면이고 뒤쪽이 배잖아요. 그래서 면배 했을 때 이게 앞쪽의 면인데 이건 주로 이제 방향이나 자향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시간성을 나타내고 또 이 방향 운기 이런 게 어떤 운의 기운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기라고 하는데 이 운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기 풍수입니다. 그래서 형기라는 것은 용혈사수 향해서 아니 사수까지 해서 어떤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리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 이 이기는 자양을 위주로 해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냐 그리고 이게 운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이게 20년마다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년마다 바뀌는데 1운부터 9운까지 있는데 9운은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43년까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24년이면 내년부터 9운이네요. 하지만 지금 풍수의 기운으로 보면 이미 이런 9운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절을 보면 환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환절기라는 것은 계절과 계절이 교차하는 시점인데 바로 지금이 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뭐 1운부터 이제 9운까지 있는데 벌써 7운, 8운까지 이제 거의 지나갔고 9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7운 시대하고 8운 시대는 대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지나가는 것을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9운 시대가 오면 역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9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운기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한다는 것을 변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하니까 변하는데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궁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궁도는 이제 풍수에서도 쓰고 기문둔갑에서도 쓰고 또 이제 구성학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구궁의 자리가 9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5, 그리고 6, 7, 8, 9, 1, 2, 3, 4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점을 칠 때 이제 하도 낙서라는 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서 그 갈라지는 모양새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도, 낙서, 이제 구궁 이런 거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그걸 깊이 있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면 또 그거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갈라지는 거 거북이의 등껍질을 보고 봤을 때 그것을 그리다 보니까 가운데가 오자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구궁도라고도 하고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3, 5, 7을 이렇게 더하면 15가 되고 8, 1, 6 더해도 15가 되고 그 다음에 9, 5, 1 더해도 15 대각선으로 하든 수직으로 하든 아니면 이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모두 결과는 숫자가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 1의 자리는 북쪽으로 보고요. 북. 그리고 7의 자리는 서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9의 자리는 남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3의 자리는 동쪽으로 봐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6의 자리는 이제 건방이라고 합니다. 건방. 그냥 한글로 쓸게요. 그리고 4의 자리는 손방이라고 합니다. 손방. 그리고 2의 자리는 곤방. 그리고 8의 자리는 간방. 이렇게 해서 4방, 8방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시 하면 북쪽은 자가 되겠고 동쪽은 자오 묘유할 때 묘가 되고 남쪽은 오가 되고 서쪽은 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자오 묘유 해서 북쪽은 자, 남쪽은 오, 동쪽은 묘, 그리고 서쪽은 유 이렇게 하는데 이 북쪽에도 역시 3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24방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북쪽에는 임자계, 그리고 이쪽 간방에는 축간인, 그리고 동쪽에는 간묘월, 진손사, 병오정, 미군신, 경유신, 술건해 해서 24방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숫자는 각 운을 나타낸다는 거죠. 1운, 9운, 2운, 7운.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바로 이 7운 시대, 그리고 8운 시대. 7운은 언제냐? 7운은 1984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입니다. 03년. 그리고 8운 시대는 04년부터 해서 23년 올해까지가 8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9운은 24년부터 해가지고서 43년까지 9운이 되고 1운은 다시 4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방향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7은 서쪽이고 8은 북동쪽이잖아요. 이쪽은 북동입니다. 북하고 동쪽의 사이니까 북동쪽.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개발이 이제 유군 시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1964년 그 시대가 갑진년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 당시 초까지 해갖고 이제 6운이 지났고 7운이 1984년부터 시작했는데 1984년이 갑자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도 60갑자가 있잖아요. 60개가 돌아가는데 60갑자가 3번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상원, 중원, 하원 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4년부터는 하원 갑자가 시작이 됐어요. 하원 갑자가 언제까지냐? 바로 2043년까지가 하원 갑자입니다. 이 하라는 것은 상중하 중에서 그 여성의 기운을 나타내요, 주로. 그래서 일단 1984년도부터 2043년까지는 여성의 기운이 강한데 바로 이 7운이 바로 여성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운 시대. 그러면 1984년 이 7운은 주역에서 우리가 따로 보면 이건 이제 태인데 이게 환골 탈퇴하다 뭐 이렇게 바뀔 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자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뀔 텐데 주로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 쾌락, 뭐 노는 거. 그리고 방위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녀라고 하는데 소녀, 막내딸, 주역에서 보면 막내딸을 나타내요. 이게 이제 택괴인데 괴라고도 하고 쾌라고도 하는 택괴입니다. 택괴는 주로 여성 소녀를 나타내는데 주로 이제 기쁨이라든지 이게 또 여기다 이 물수변을 이렇게 갖다 대면 술주자가 되잖아요. 술주자가 그죠? 그러면 술주자가 되는데 주로 이걸 또 술로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여성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쁨 쾌락이니까 결국 이 당시에는 강남 개발하고 하면서 룸사롱, 술집, 단란주점 이런 쪽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1984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그리고 노래방이 들어왔어요. 노래방이 90년대 초에 그전에는 가라오케였었잖아요. 가라오케 그리고 룸사롱 대단했었죠. 그리고 소녀다 보니까 여자 가수들이 이때 이제 뭐 제가 저도 이때 젊었을 때니까 김한선이라든지 정수라 뭐 여성 가수들이 이제 댄스 가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여성들이 이제 탤런트라든지 이미연이라든지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 뭐 주인공이 있긴 있었지만 일부 이제 장미라든지 아니면 누굽니까 정윤이 뭐 이런 사람들 해서 약간 이제 막 트로이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권익도 증가하게 되고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이 상위 시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원갑자가 84년부터 시작되면서 1987년 또 6월 항쟁이 되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 그 전에는 여성들이 이제 직장 물론 이제 공장 같은 데 가고 주로 이제 방직 공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여공들이 고생을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권위 신장이 여권인 신장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안 됐었는데 바로 이때 84년 태방이 들어오면서 태는 기쁨 쾌락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을 나타냅니다. 여성. 그래서 소녀, 이제 막내딸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 여성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사업이죠. 사업 이쪽에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방향적으로는 서쪽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서쪽을 나타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산이 개발이 됩니다. 일산이 개발이 되는 게 이게 일산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서쪽, 서북쪽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일산이 개발되고 또 영종도 공항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영종도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이 서쪽이 기운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때 개발이 되고 대전도 역시 서쪽 뭐 유성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라의 기운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대체적으로. 그래서 방향적으로 이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만약에 집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했을 때 유자 묘양이라고 하죠. 자라는 것은 등졌다는 거고 묘는 이제 바라보는 자리인 게 유자 묘양. 이런 쪽으로 해서 서쪽 위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서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동쪽을 낮은 지대를 바라보면 좋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서저 동고형이잖아요. 동쪽이 높잖아요. 지형이 태백산맥으로 해서 약간 우리나라 지형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칠운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뭐 그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핑클이라든지 여자 가수들 SE에서 대단했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자들 또 이 기쁨 뭐 놀고 마시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때부터 태동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문화 산업 이런 게 태동을 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칠운 시대는 이 칠운에 맞는 기운대로 흘러갔다. 그럼 팔운은 어떻게 됩니까? 팔운은 간방인데 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그칠간, 어긋날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구성학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부동산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주역의 개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그래서 간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방 잘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소남이라 그래서 막내 아들을 나타내요. 태방에서는 막내 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간캐인데 이때는 이제 막내 아들을 나타내는데 방위상으로 보면 동북 쪽에서 곤방을 바라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축좌, 미향 이게 왕기 받아가지고 따지고 보면 축은 동북 쪽이고 미향은 남서쪽이에요. 이쪽 지역이 왕기를 받았습니다. 왕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운이 강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또 산간으로도 봅니다. 산.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서 2010년대까지 지금도 뭐 산에 많이 가지만 엄청나게 등산 인구가 많아지고요. K2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밀레 모아갖고 굉장히 그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등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으로 갔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이 그때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대통령 초기잖아요. 2004년도 뭐 이때부터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부동산이 땅값이든 아니면 집 아파트 그때 당시 이제 타워팰리스가 처음 생겼을 때 타워팰리스가 생겼을 때 뭐 미분양 났다고 막 그러던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 뛰기 시작을 해서 2023년인데 22년 문재인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해서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가격이 많이 뛰었죠. 뭐 2000년대 초반으로 비유하면 많이 뛴 데는 뭐 4-5배가 뛸 정도로 보통 2배는 기본이고요. 2-3배가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난다.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말씀드린 게 이게 간방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방향적으로 보면 동북 쪽에 산이 있고 남서쪽에 바다나 물이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 대표적인 게 평택이 왕기를 받아가지고 불과 지금 10여 년 사이에 인구가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무엇이 들어왔냐면 미군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미군 부대가 들어왔고 또 무엇이 들어왔냐? 삼성전자 반도체가 파운드리 쪽하고 D램 쪽으로 엄청난 공장이 지금 평택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화성 동탄이
동탄도 동북 쪽에 산이 있고 남서쪽으로 멀리 보면 역시 평택처럼 해서 비슷한 거죠. 평택의 동북 쪽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동탄이니까 그런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동탄과 평택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서 완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동탄과 평택은 앞으로 길어야 4, 5년 정도면 이제 기운이 전 이제 꺾인다. 거의 지금 뭐 꼭지에 와 있다.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이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향적으로는 완전히 완기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평택항을 보면 남쪽에는 당진이 있고 당진항, 평택 당진항 이렇게 하는데 당진 쪽에서는 봤을 때는 그 항이 북쪽에 바다가 있고요. 평택은 남서쪽에 있거든요. 완전히 이쪽 동북 쪽에 산이 있고 남서쪽을 바라보는 이 곤방향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이 대박이 났고 동탄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이제 마포, 연남동 이런 쪽, 공덕동 이런 쪽이 과거에는 별로 쳐다보지 않았던 자리들이 서울에서는 또 마포 쪽이 굉장히 커졌어요. 비싸지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구은 시대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용산 지역이 용산이 보면 남산이 동북 쪽에 있고 여의도나 이쪽으로 바라보는 쪽이 남서쪽에 물이 있잖아요. 강이. 그러니까 용산도 이제 파룬 시대죠. 파룬 시대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물론 그 전부터 조짐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용산도 이 파룬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남산이 용산을 기준으로 하면 동북 쪽에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자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완기를 받아갖고 이 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터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그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는 이 완기를 받고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명당터라고 하더라도 이 기운이 이제 어느 정도 세트하게 되면 그 자체 혈처 아주 좋은 기운이라도 그것을 다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운 시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구운이 앞으로 이제 변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5운, 6운, 7운, 8운 이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구운도 또 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살펴보면서 앞으로 조금 어떻게 변할 건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또 어떤 자리가 과연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